임진왜란의 경랑을 온몸으로 통과했던 한 선비. 평생을 의리와 절조로 살며 전란 속에서도 조선의 학문과 도를 잇고자 했던 인물. 그의 이름을 모신 서원, 그 정신을 품은 자연. 오늘 우리는 임천서원을 걷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 MBC의 송나영입니다. 한국의 글로컬 인문공가 서원 백선. 오늘은 학봉 김성일 선생의 정신을 품은 임천서원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영남대학교 최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타깝게도 오늘 임천서원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임천서원이 자리했던 이막구곡이죠. 여기에 아주 풍경이 좋은 장소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원하면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올 초에 그 학봉 역사문화공원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해체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학봉 김성일 선생 관련 유적을 따라서 그 정신을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일은 전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외교의 실책을 안고도 전쟁이 일어나자 몸으로 나라를 지키려 나선 선비였다. 그리고 그는 평생 서원을 세우고 도를 잇는 일에 큰 뜻을 품었다. 저희가 자리한 이곳이 학봉 종택입니다. 정말 고풍스러워요. 네, 좀 그렇죠.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네. 학봉 김성일 선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선비였나요?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기여했는지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학봉 선생님은 아주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를 실천했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에 통신사로 가서 일본 정사를 파악한 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외교적 판단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약간 그런 부분도 비판받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평가할 때 단순한 부분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 전후 사정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친구인 유성룡의 징비록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왜 학봉 선생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훗날 유성룡의 징비록에 남은 기록에 보면 학봉은 왜적들이 끝까지 동병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었으나 황영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중앙과 지방의 인심이 놀라고 당황할까 걱정되어 그것을 해명, 가뜩이나 불안한 전국에 민심이 무너지면 능히 적을 방어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그 같은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곳 소수서원과 학봉 김성일 선생이 남다른 인연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소수서원하고 학봉 김성일 선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서원인데 알다시피 소수서원은 한국 최초의 서원입니다. 네. 그리고 퇴계 선생님이 관여하시면서 새로운 교육기관, 즉 서원이라는 제도를 조선사회에 정착시킨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 제자들이 많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학봉 김성일 선생도 오영대에 다 모두 여기서 공부를 했고 다들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죠. 그 이후에 다시 퇴계 선생한테 본격적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더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왜 김성일 선생은 서원 건립에 적극적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조선 사회에 이 서원이 정착되는 데는 퇴계 선생님 이하 제자들의 활동이 큰 기여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학봉 김성일 선생도 소수서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 목사로 가가지고 직접 이 서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퇴계 선생이 이 서원에 주목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새로운 인재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서원을 생각했는데 그런 이제 선생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학봉 선생님도 조선 사회의 서원 건립 운동에 동참을 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학봉 김성일이란 인물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학봉 김성현 선생의 학문적 기반은 어디였나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임진왜란 때 한복을 바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실천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인데 실천과 의리. 그러니까 이 서원 교육의 핵심이 바로 실천입니다. 그리고 수양이고 거기에 아주 롤 모델인 분이 바로 그 학봉 김성일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서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심성을 수양하고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해 가지고 직접 그 정치를 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 서원 교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임하구곡은 임천서원을 둘러싼 자연과 문화의 중심축이었다. 선비들은 이곳을 유람하며 시를 읽고 마음을 닦았다. 서원의 정신은 언제나 자연의 흐름과 함께 있었다. 임천서원을 이야기할 때 임하구곡이 늘 언급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서원이 기본적으로 위치한 장소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또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공간에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천서원도 옆에 반변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의성 김씨들이 오랫동안 세거하면서 그 역사와 문화가 집적된 그런 공간인데 여기가 바로 임하구곡이라고 합니다. 이 임하구곡 내에는 선유정도 있고 백운정도 있고 정자도 있지만 임천서원이라는 그런 강학공원도 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운정과 선유정은 선비들이 자연과 버터하며 마음을 갈고 닦은 최적의 장소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원이 위치한 장소가 대부분 보면 경치가 수려하고 또 조용하고 공부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변천 구간에서 임하구곡 내에 가장 절경이라 그러면 이제 선유정하고 백운정입니다. 의성 김씨가 오랫동안 거기를 이제 경영을 하면서 풍류도 즐기고 공부도 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있는 안동의 양반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임천서원의 역사는 임호서원에서 시작되었다. 김성일을 기리던 위패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러 서원을 옮겨 다녔고 마침내 임천서원에서 그 자리를 찾았다. 교수님, 이곳 종택 사당에도 모셔져 있는 학봉 선생의 위패가 임천서원에도 모셔지기까지 숱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학봉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한강 정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문이기도 하고 퇴계학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분이 안동 부사로 와가지고 학봉 선생의 소원이 없는 그런 흠결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원을 짓게 되죠. 그 소원이 이제 지금의 이모서당입니다. 지금은 학봉 선생의 조카인 분을 모시고 있는 소원인데 원래 거기 모셨다가 근데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안동에서 퇴계 선생을 모시는 그런 소원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호계 소원이죠. 거기로 이제 그 퇴계 선생을 제자 중에 대표하는 그 학봉 선생하고 서예 선생의 위패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고을에 그 한 인물의 소원이 두 개 있는 건 조금 곤란하다라고 해가지고 호계 소원을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 임천소원은 사당이 됐고 그 학봉 선생의 위패는 호계 소원을 모시면서 호계 소원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20년 김성일의 위패를 여광서원으로 옮겨 이황, 유성룡과 함께 재앙하면서 자진철거의 운명을 맞으면서 첫 번째 회철의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진철거된 지 240년 만인 1856년 복설되었습니다. 그러다 7년 만에 다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임천서원은 회철되는 철퇴를 맞게 되죠. 교수님, 이 임천서원이 복설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나요? 사실은 19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서원 복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이 공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건립하자는. 근데 학봉 선생님은 국가 차원에서 봐도 큰 공로가 있으시고 또 이 안동 사회 내에서 이분의 학문 그리고 실천 정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면면이 개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봉 선생만을 모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 여론이 형성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복설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임천서원은 두 차례나 청액을 시도했지만 시대의 흐름은 서원을 향해 가혹했다. 회철의 굴곡진 역사를 겪었으나 지역살림은 김성일의 도를 잇기 위해
다시 임천서원을 일으켰다. 임천 청액일기라는 기록에는 임천서원의 비운한 역사의 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서원의 청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수 서원이 세워지고 그 국가에서 허가를 내려줍니다. 국학이라고 그 나라에서 인정한 학교다. 그게 바로 이제 사액이라 그러는데 네. 청액이라는 거는 사액을 신청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게 바로 청액일기입니다. 그 사액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혜택도 있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그 안동만 하더라도 사액소는 몇 개 없습니다. 5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 사액 받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위상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임천 청액일기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서원이 왜 그 사액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 일정을 이제 일기니까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론을 모으고 안동에서 모으고 또 사람 임원을 선발하고 상소문을 쓰고 또 그걸 들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청액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조정에 그걸 이제 그 봉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 작성을 해놨죠. 그래서 임천서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사액을 받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사익을 못 받습니다. 그 시절에 이미 대원군이 서울의 철폐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당연히 불허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쉽지만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아픔이 흥선대원군 시절의 그 회철의 역사군요. 네, 맞습니다. 대원군이 회철할 때 우리가 그 서원 전체를 한꺼번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액을 못 받은 서원을 먼저 회철을 합니다. 하니까 사액 서원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죠. 네. 그 1차 미사액 서원 회철하고 난 뒤에 사액 서원을 이제 회철합니다. 그때까지도 임천서원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안동 사회에서는 이 의성 김씨가 가지는 그런 위상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제외시켜 준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임천서원도 포함이 돼가지고 장정들을 보내가지고 2차례나 걸쳐서 이제 건물을 이제 무너뜨렸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임천서원 복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썼다고 하죠. 안동 그 전체 그 사림에서 다 복설에 동의를 했습니다. 참여 인원들을 보면은 그 안동뿐만 아니고 이 안동권 전체에서 다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또 참여도 하고 그 정도로 이 학봉 김성일에 대한 위상이 남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임천서원은 작지만 정연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학봉 김성일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강학의 장소인 강당과 재향의 공간인 사당이 질서 정연하게 구성된 이곳은 조선 후기 서원의 구조와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임천서원이 1908년에 복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은 서원 그대로의 기능을 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복설이라 그러면 그 우리 잘 아는 전학후묘 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동서재가 있고 뒤편에 이제 사당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전학후묘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그 원형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복설을 한 거죠. 이곳은 여전히 재향의 기능을 다하면서 학봉 김성일 선생을 기리며 서원의 의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천서원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한국 서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향입니다. 중국 서원하고는 다르게 한국의 서원은 그 지역에 그 연고가 있는 인물을 그 모시는 게 특징인데 임천서원은 당연히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 충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학봉 김성일입니다. 그 재향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후손들 또는 후학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향은 계속돼야 된다. 서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오늘날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임천서원을 통해 학봉 김성일 선생의 정신과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탱해온 서원 이야기. 오늘은 최강수 교수님과 함께 임천서원을 거닐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원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절의를 지킬 선비의 정신을 기리고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산은 예전의 산이 아니지만 정신은 예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천서원, 그 이름처럼 물길 곁에 세운 학문의 전당은 오늘도 그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